최동희 뉴스 정면 승부 4부 계속 이어집니다. 문화가 있는 수요일 세상의 모든 문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 겸 방송인 썬킴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 출연이죠. 하나 둘 셋 세 번 맞네요. 예, 어떻게? 나름 뭐 살아남았습니다. 제작진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작가님 저 싫어하시나요? 저는 저랑 별로 안 맞는 알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지난번 방송에서 6.25 전쟁 관련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정치권에서는 미군 점령군 발언 관련으로 논란이 상당합니다. 이거부터 이야기를 먼저 해봅시다. 미 점령군이라는 표현 어떻게 보십니까? 그 메가더 포고령을 딱 보면은 일단 아큐파이란 말이 나오고 예. 아큐파잉 포스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사전적인 해석을 하면 점령군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둔군으로 해석이 안 되는데 예, 그게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점령으로 우리 해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이 8월 15일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해방이 됐을 때 예, 그러니까 짠짠 우리나라가 전부 해방이 된 건 아니었거든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이른바 이제 오금 방송을 해서 히로히토 덴노가 이제 항복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것도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일부 젊은 장교들이 구테타 시도까지 있었어요. 예. 미군에 항복을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그때 항복을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때 일본을 일단 점령을 한 거죠. 적국이니까. 나 조선도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점령을 해서 해방을 하는 과정이 맞거든요. 그래서 포고령이 선포됐을 당시의 아큐파이는 점령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방 후 그리고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수립되기 전까지 그 3년의 기간을 미 군정 시대, 군정 시대죠. 그러니까 미국 군인들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령군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미 군정 시대 때 이 하지 중장이죠. 하지 사령관이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 몰랐죠. 예,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사실은 여운형 선생이랑 하지 중장이 만났을 때 당시 잽 아니냐 그랬거든요. 친일파 아니냐고. 네. 그 정도로 몰랐다 한국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미 군정을 조금 편하게 운영하려다 보니까 과거 친일했던 사람들을 등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요즘 그 논란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제2항 아티클 2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에서 그냥 일제 강점기죠. 그때 일본 정부에서 일을 했던 정부 관리들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을 하라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게 미군들이 일하기 편하니까요. 편하니까. 그리고 방금 하지 중장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지 중장 같은 경우에도 이 조선 그 38도 이남 조선이죠. 들어왔을 때 일본군과 교전할 줄 알았거든요. 예.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게 1945년 9월 15일이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알고 있는데 예. 그게 2차 상륙 작전이에요. 예. 1차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메가더 포고령을 발표한 다음에 인천으로 상륙하라 하지 중장 보고 이제 메가더가 그러면 교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전쟁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 나는 점령을 하러 간다. 아큐파이 하러 간다. 이게 그 당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웠던 것은 미군이 우리 한국의 처절한 독립운동사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몰랐죠. 친일 인사들을 등용을 했고 그 인사들이 독립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요직을 수승장구했다. 맡았죠. 그렇죠. 그게 우리 슬픈 역사다. 그건 팩트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논쟁이 될 거 논쟁이 될 수가 일이 없을 없어요. 것 이게 같은데. 이건 팩트인데요. 이거는. 예, 이게 왜 논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아니 뭐 남한 정부만 친일파를 썼냐 북한 정부도 썼다고 하는데 여기서 북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요. 할 필요가 예. 없어요. 근데 그렇게 굳이 따지려고 하면은 비교하려고 하면 유럽 국가 나치 잔당들 어떻게 처리했는지 혹은 중국이 그 한간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을 한간이죠. 어떻게 처치했는지 그런 거랑 프랑스가 그렇죠. 프랑스가 또 어떻게 친나치 예. 세력들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거 비해서는 우리는 너무 좀 얼렁뚱땅 넘어간 거죠. 부끄러운 역사다. 맞습니다.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깔끔하게 설명하시네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큐파잉 포스는 사전적 의미에서 점령군입니다. 예, 더 이상 뭐 토달지 마시기를. 알겠습니다. 제가 토달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절 쳐다보시네요. 그래요. 자, 그러면 지난 방송에서 끝맺지 못한 6.25에 담긴 뒷이야기, 한국 전쟁에서 벌어진 미군과 소련의 첫 전차전 이야기 하신다 그랬네요.
그 우리 이 작가님도 약간 밀떡이시죠? 아닙니다 저는. 아유 그러시구나. 예. 근데 뭐 T-34 전차랑 M26 펄신 다 아시네. 그건 상식 아닙니까? 이게 그럼 밀떡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뭐 군대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T-34 전차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이제 스탈린이 이제 김일성에게 이제 200 몇 대를 줬죠. 예. 그걸 몰고 이 38도선을 이제 뚫고 내려왔는데 이 T-34 전차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전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 나치 독일과 그 소련이 가장 크게 붙었던 단일 전쟁사로는 최악의 전쟁이었던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예. 나치 독일이 결정적으로 졌던 이유가 뭐냐면 막 그때 소련이 개발했던 T-34 전차 때문이었거든요. 그 T-34 전차를 이제 김일성이 200 몇 대가 갖고 있었어요. 아주 자신만만했겠죠.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2차 대전 때 유럽 전선을 보면은 미군은 이제 경전차 우리가 알고 있는 셔먼 탱크 등등등등이 예. 있었고 나치 독일은 뭐 티거 우리 타이거 전차라고 하는 중전차를 몰고 있었거든요. 그 브래드 피트 나왔던 영화 그 퓨리 아시죠? 예. 거기 보면은 독일군 티거가 한 방 쏘면은 그냥 셔먼은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전차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미군에서 뭘 개발했냐면 티거 나치 독일의 티거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도 중전차 슈퍼 전차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M26 펄싱 전차인데 예. 2차 대전 유럽 전선에서는 한 번도 써먹질 못해요. 개발하자마자 전쟁이 끝나버려요. 그래가지고 첫 이 T-34 소련이죠. 그리고 미국의 M26 펄싱 격돌을 한 곳이 어디냐면 물론 뭐 낙동강 전선에서도 뭐 약간의 교전이 있었지만 예. 공식적인 첫 교전은 바로 인천 상륙 작전 직후인 9월 16일 날 경인가도 지금 경인 고속도로에서 T-34 40대랑 M26 펄싱 6대랑 붙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요. 북한군의 T-34 연대니까 40대죠. 40대 가운데서 딱 3대만 남고 37대가 박살이 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무기 잘 아시잖아요. 탱크는요. 예. 탱크는 아시다시피 택시가 아니기 때문에 끌고 가면 안 돼요. 드르르 이렇게. 예. 뭐 보통 열차, 기차를 실어가지고 전장터 근처에 가서 내려놓고 예. 거기서 격돌을 벌여야 되는데 이 김일성 그 당시 이제 북한군 탱크병들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심지어 T-34를 몰고 휴전선 뚫고 낙동강까지 몰고 간 거예요. 계속. 예. 다시 돌아와가지고 인천까지 가니까 캐타필러 무한궤도가 남아있겠습니까? 아무리 막강 T-34라고 하더라도 그냥 미 공군과 미 군의 탱크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맞았다. 네. 근데 어쨌든 그 T-34 때문에 전쟁 초기에 상당히 한국군이 고생을 했고 막을 수가 없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하게 있다 보니까 육군만 이렇게 계속 지원해서 강하게 키우고 특히 탱크에 대해서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군 내에서 엄청난 뭐 지원도 해주고 그랬다면서요. 기갑사단 파이팅이죠. 음. 그래 이왕 그 탱크 얘기 나온 김에 혹시 그 미국이 얘기도 궁금하신가요? 미국이. 예. 그 당시 북한군의 주력기가 미그 15였는데요. 예. 미그 15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작은 기체예요. 근데 그 기총 안에 있는 그 기관총을 뭘 달았냐면 대전차포를 달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조그만 게 B-29 전략 폭격기도 떨어뜨렸어요. 추풍 낙엽 같이. 그래서 미 공군은 깜짝 놀란 거죠. 야 소련에서 새로 개발한 저 미그 15 한번 한 대 좀 훔쳐와 보라고 분해해서 그 연구 좀 해보게. 예. 근데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한국전쟁 말기에 1953년도에 이른바 물러 작전이라는 걸 펼쳐요. 예. 그 이제 연합군 사령부 주한미군이죠. MOOLUH 물러가 예. 미국 속으로 돈이거든요. 돈 작전. 그 이제 그 휴전선이죠. 북쪽에 삐라를 뿌리는데 야 북한 공군 여러분들 M15 한 대 끌고 오면은 5만 불 주겠다. 이야. 요즘 돈으로도 거의 5,500만 원이죠. 그리고 맨 처음 끌고 오는 북한 공군 조종사에게는 10만 불 주겠다. 지금 돈으로 1억 2천이에요. 그럼 그때 돈으로 하면 엄청났겠네요. 엄청난 거죠. 1억 2천. 근데 1953년에 노금석이라는 북한 조종사가 미그 15를 끌고 와요. 예. 근데 그 노금석 조종사는
돈 준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미군이 고민했다고 해요. 이거 돈 줘야 줘야 말이야. 에이, 줘야지 그래도. 내가 줘요. 그래서 이러기전. 그래서 노금석 조종사가 그 돈 받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어. 이민을 갔어요. 그 돈 가지고. 그래서 델라웨어 주립대학에서 항공공학을 다시 전공한 다음에 보잉사에 취직했다. 야, 그 만일 썬킴 씨한테 그런 제의가 왔어. 뭘요? 북한 조종사야 본인이. 제가 저쪽에서 우리 또 이 작가님이 남쪽에 있는데 10만 달러 10만 달러 넘어와. 어떻게 될 겁니까? 먼저 대답해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요? 네. 제가 먼저 물었잖아요. 저요? 이 작가님이 가시면 따라가요. 저는 네. 독립군의 후손으로서 저희 아버지도 6.25 참전 용사십니다. 학도병이셔서 진짜로 학도병. 네. 독립군의 후손으로서 미군한테 주고 그 돈을 받아와서 독립하는 자금으로 쓰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미그 15를 미군이 손에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가 신나게 오키나와로 들고 가가지고 분해하고 다시 조립해보고 연구를 엄청 많이 했다고 하죠. 그러네.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영화 이야기 잠깐만 해봅시다. 한 5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5분씩이나요? 예. 마블 시리즈가 오랜만에 개봉했네요. 블랙 위도우가 지금 몇 시냐? 7시 19분이죠.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7월 7일 오후 5시에 전 세계적으로 개봉을 했습니다. 스칼렛 요한슨. 스칼렛 요한슨. 야, 블랙 위도우. 그래서 지금 개봉한 지 전 세계적으로 2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만약 지금 이거를 봤다라고 어제까지 포스팅 올리신 분들은 시사회 갔던지 불법 다운받으신 분이에요. 자수하십시오. 자, 뭐 당연히 흥행은 예상되네요. 일단 어제까지 그 총 30만 장이 예약이 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약간 그 방역 상황 때문에 바뀔 수도 있지만 이 블랙 위도우 개봉을 맞춰 가지고 심야 상영도 다시 시작을 하고 조조 상영도 다시 시작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어제까지는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 지금 1,000명씩 넘게 그러니까요. 나오고 좀 있기 바뀔 때문에. 것 같아요. 네. 마블 시리즈 기다리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의외로 우리나라가 정말 그 마블 시리즈 그 MCU라고 하죠. 오죽했으면 마블 민국이라고 할 정도로 마블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우리 이 작가님은 그러니까 양대 산맥이잖아요. 마블이랑 DC랑 어느 게 더 재밌어요? 저는 원래 그런 영화를 안 보시나? 안 봅니다. 뭘 보시나요? 그렇게? 현실적인 영화를 보지. 다큐멘터리라든가 아니면 그 영화도 현실에 있었던 이야기 하는 걸 아주 좋아해요. 상상을 싫어하시는군요. 그런데 그랬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이 마블 팬이에요. 그래서 보기 싫었는데 억지로 한번 봤거든요. 어떤 거 보셨나요? 엔드게임 전에. 인피니티 월. 너무 재밌는 거야. 재밌다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찾아봤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아이언맨이 개봉한 다음에 총 23편이 개봉했어요. 근데 잠깐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자기 나이를 세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DC 코믹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맨, 원더우먼이 주인공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마블 코믹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언맨, 그다음에 뭐 캡틴 아메리카 이쪽인데 그 스토리 구조가 이 DC 코믹이 훨씬 간단하거든요. 슈퍼맨, 지구를 침공하는 외계인과 싸우자 이거고 마블 코믹스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심지어 이 악당들도 심적인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이 청취자들, 관객들의 그 심금을 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DC 코믹스 그러니까 슈퍼맨이랑 원더우먼 쪽을 선호하시고 젊으신 분들은 이 마블 쪽 캡틴 아메리카랑 블랙 위도우 이쪽을 좋아하신다고 하더군요. 근데 뭐 헐리우드에서도 과연 이게 영화냐 혹은 이게 연기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마틴 스콜세스 감독이 그런 말 했거든요. 자기는 이 마블 시리즈를 영화로 안 본다. 이거는 어뮤즈먼트 파크가 뭐 에버랜드라고 말해도 돼요? 가와 같은 말해놓고는 말해도 돼요. 죄송합니다. 네. 그 놀이공원의 극장판으로 보지 나는 영화로 보지 않는다라고 정말 디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거기다 이제 연기하는 분들도 어쨌든 CG로 씌울 거니까 어차피 나중에. 대충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충은 아니어도 기존에 본인들이 했던 캐릭터 몰입
이런 거랑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도 드는데. 그리고 그 마블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알아야지 일을 하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의 진주만 폭격 이후에 미국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만든 캐릭터고 오늘 개봉한 이제 블랙 위도우 같은 경우는 미소 간의 냉전이 가장 아하, 치열했을 때 예. 약간 소련을 디스하기 위해서 KGB 전직 요원으로서 만든 게 이제 블랙 위도우인데 그걸 모르면은 약간 그렇죠. 재미없어요. 처음에 저는 아까 관심 없었을 시절에 네. 헐크가 나오길래 아, 헐크 내가 알고 있는 헐크 옛날에 TV 드라마로 600만 불의 사나이랑 바지 찢어지고 이건데 왜 저기 나왔을까? 이렇게. 바지는 안 찢어져요. 바지만 안 찢어져요. 아니 밑에 아, 밑에, 예, 네. 밑에.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마블 시리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흥행이 글쎄요. 당연히 되리라고 봅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문화가 있는 수요일 썬킴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